안녕하세요.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손쉽게 하는 반짝머리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생각 중독이라는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고민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의식을 하든 안 하든, 그리고 의식을 안 하려고 해도 더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들이 생산적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책의 내용에 의하면 대부분의 것들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반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의 감정, 생각을 컨트롤해서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하고, 그리고 반추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럼 한번 내용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춰지지 않는 생각들로 통제감을 잃고 힘들어하는 많은 분이 생각 중독을 통해 자기 통제감을 얻고 자신을 옥죄는 스트레스와 압박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이 책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돕는 길잡이다. 우리는 자극이 지나치게 과한 세상에서 극도로 긴장한 채 과도하게 머리를 쓰면서 살고 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평상시에 자연스러운 사고체계에 과부하가 걸리고, 생각이 과하면 사고 과정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게 된다. 그 결과 고통을 초래한다.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정반대로 움직인다. 걱정, 불안, 스트레스, 반추, 강박. 그것을 무엇으로 부르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기질은 기분을 불쾌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면 할수록 생각은 증폭되고 꼬리에 꼬리를 문다.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칠 리 없다. 생각 과잉자의 다수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탓에 과하게 활성화된 뇌에 조종당한다. 생각 과잉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면으로 깊이 걸어들어가 문제의 심층을 살피는 게 우선일까? 아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는 게 먼저다. 사람들은 돈, 일, 가족, 인간관계, 노화 등 스트레스를 주는 삶의 문제들 때문에 불안해한다. 이러한 것들이 불안과 생각 과잉이 원인일까, 아니면 결과일까? 재정이나 가정 문제로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불안과 생각 과잉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또 어떤 사람은 불안을 느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불안에 휩싸인다. 불안의 첫 번째 주요 원인은 본성대 양극에서 본성이 담당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내재한 본질적 요인이 불안의 중요 원인일 수 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유전 때문일까? 그렇다. 하지만 단순히 유전 때문만은 아니다. 생각 과잉은 아무런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소해 보이지만 큰 영향을 미치는 습관 때문에 불안이 커져서 생각 과잉에 빠질 수 있다. 소셜미디어를 자주 확인한다든가, 잘 챙겨 먹지 않아 영양 섭취가 충분하지 않다든가,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다든가, 수면 주기가 불규칙하다든가 등 겉보기에는 그렇게 해롭지 않은 습관들로 인해 생각 과잉 성향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생각 과잉에 취약한 심리 성향을 타고난 사람이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번아웃과 더불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된 느낌에 빠져들게 된다.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어수선한 상태는 불안이 중대한 원인이다. 어수선한 환경에는 자신의 무의식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조명 상태, 냄새와 소음, 벽, 색깔,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환경을 조성하느냐에 따라 불안과 스트레스 수준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 알맞은 조명, 기분 좋은 향기, 차분한 색깔의 벽이 불안 수준을 낮추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면 놀랄지도 모른다. 생각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유전 또는 환경적 요인이 경우가 많지만, 결국 유독 스트레스 받는 방식으로 모든 일을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책에서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인지행동 치료 방법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기법을 올바르게 적용하면 생각 과잉을 막고 뇌가 더 좋은 쪽으로 활용되도록 관점을 재구성하고 행동을 바꿀 수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걱정과 생각 과잉이 물질적으로 해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쨌든 생각에 불과하지 않은가. 하지만 이 생각은 틀렸다. 불안은 신체, 정신, 심리, 사회활동, 심지어 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반추와 생각 과잉에 빠지면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정적 패턴으로 바뀐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불안의 소용돌이에 갇히고 삶과 정신과 신체와 영혼의 모든 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쁜 습관에 빠진다. 살면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지만 생각 과잉은 피할 수 있다. 연습을 통해 뇌가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사물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도록, 나를 갉아먹는 끊임없는 불안과 스트레스에 저항하도록 훈련하면 된다. 2장 스트레스 버리기. 걱정되는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그 일에 점점 더 집중하게 되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점점 더 그러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 생각 과잉을 극복하고 스트레스 수준을 관리하는 방법이 기초부터 알아보자. 모든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계속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식이란 반추가 아니다. 자신을 인식하는 상태란 상황을 판단하거나 집착하거나 저항하지 않으면서 내면은 물론이고 외적 경험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는 불안해지지 않고도 불안을 인식할 수 있다. 몸의 감각, 생각, 감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생활 방식에 알맞은 그런 알맞게 원하는 것으로 얻음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어떤 형태든 마음 챙김을 함으로써 인식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에 속수무책이라고 여기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릴 방법은 있다. 멈춰서 심호흡을 하고 구분을 해보자.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라고 착각한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불안을 유발하는 서사나 판단을 덧붙이지 말고 그저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부딪히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할 수는 있다. 스트레스 회피를 두고 의무에다 도망치거나 진짜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라 말할 수는 없다. 불필요하고 해로운 스트레스에 싫어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일 뿐이다. 스트레스 요인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답을 얻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도 일종의 수용이다.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일임을 기억하자. 수용은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미묘한 변화를 준다. 사건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내면에서 그것에 대해 말하는 방식과 사용하는 언어를 신경 쓸 수는 있다.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것은 삶에 더 잘 대처하고자 자신을 바꾼다는 뜻이다. 우울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의도적으로 낙관적인 사람이 되고자 연습하는 것도 방법이다. 관점을 바꾸면 상황을 달리 바라보게 된다. 같은 일이 위기가 될 수도 도전이 될 수도 있다. 시련이 닥쳤을 때 자신에게 삶은 불공평해 이번 일로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나쁘게 끝나겠지 라고 말할 때 난 강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의 상황은 다르다. 스트레스에 적응하면 스스로 더 강해지는 방법을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세계관을 구축한다. 개인적으로 이야기 나누며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가? 회의 도중에 불만을 터뜨리며 선을 넘지 말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면 상황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 매일 겪는 스트레스를 더 잘 인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중 한 가지는 스트레스를 모두 기록하는 것이다. 일기를 쓸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질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 감사할 만한 일은 무엇인가? 내가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와 원칙은 무엇인가? 일기를 쓰면서 내 관점을 서서히 바꾸면 스트레스 받는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긍정적인 관점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일기가 비공식 심리치료사 역할을 하는 셈이다. 매일 감사한 일을 5가지 써보자. 아침에 마신 커피 한 잔이나 새로 신은 예쁜 양말처럼 사소한 일로 좋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가진 자원과 가능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 경험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 우리가 인식을 의식적으로 현재로 되돌린다면 이런 생각 과잉을 멈출 수 있다. 그 방법은 오감을 활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뇌는 우리를 어디로든 데려갈 수 있지만 신체와 감각은 오직 한 곳, 현재에만 머물게 만들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불안과 공황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드는 느낌을 감지했다면 멈춰서 심호흡하고 주위를 둘러보며 다음 5가지를 해보자. 먼저 주위에 보이는 5가지 사물을 찾아보자. 다음으로 만질 수 있는 4가지를 찾아보자. 다음으로 들을 수 있는 3가지를 찾아보자. 다음으로 냄새 맡을 수 있는 2가지를 찾아보자. 끝으로 맛볼 수 있는 1가지를 찾아보자. 혀끝에 맴도는 커피 마실 수도 있다. 이제 그만 생각하자 라고 말하는 것마저도 생각을 멈추기 힘들다. 앞서 설명한 것들이 너무 복잡해서 기억하기 힘들다면 문자 그대로 그라운딩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샌디에고 예방의학과 교수 가에탄 수벨리에는 몸을 실제로 땅에 접촉하면 기분이 나아지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알아냈다. 땅과 접촉하는 것만으로 심각한 불안 장애에 맞을 수 없겠지만 고무적인 발견임에는 틀림없다. 가능하다면 야외에서 맨발을 땅에 댄 채 5, 4, 3, 2, 1 그라운딩 기법을 시도해보자. 구름 자체가 하늘은 아니듯이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는 우리가 아니다. 문제는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그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통제할 수 있다. 문제에 들밀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면 나와 내게 닥친 문제는 별개다 라는 말을 주문처럼 반복해서 중얼거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 표현 방식도 바꿔보자. 난 불안이 심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불안을 겪는 중이야 라거나 더 나아가 지금 불안을 감지했어 라고 해보자. 지금 상황이 처참하게 느껴진다면 잠시 멈추고 당장 가장 중요한 딱 1가지에만 집중한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괴로운 기억을 떠올린다면 그 기억을 일부러 꺼내서 글로 쓰거나 도표를 만드는 등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자.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 지금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면 그 상황에 적응해야 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대처하는 법과 스트레스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법을 배워야 한다. 널리 쓰이는 또 다른 기법은 스트레스 일기다. 3장 불안에서 벗어나기. 눈앞에 닥친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다스리는데 명상과 스트레칭이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을 더 잘 관리한다면 애당초 노출될 만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체로 시간을 잘 관리하면 스트레스도 잘 관리한다. 마감일 때문에 불안하고 조급함을 느끼거나 지나치게 바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 빠진다면 이완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기법보다 시간 관리 전략으로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연구진은 시간 관리가 업무 성과와 성취도를 향상하고 전반적인 삶의 행복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생각해보면 희한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삶에서 스트레스를 우선시한다. 기분 나쁘게 하고 불안하거나 짐 빠지게 만드는 일에는 시간을 할애하는 반면 회복과 자색은 할 일 목록의 맨 밑에 두거나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휴식과 이완을 중요한 일을 모두 마친 다음 하루의 끝에 끼워넣는 것이 아니라 일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집중할 가치가 있는 활동으로 여기는 것이다.
방법을 하나 소개하자면 일정표에 재미있고 즐길 만한 활동을 미리 넣거나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다.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은 책임감이 너무 강해. 그런 탓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을 무의식 중에 과소평가한다. 그리고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심각하고 불쾌한 일에 가장 집중해야 한다고, 휴식은 일을 모두 끝낸 다음에 누릴 수 있는 보상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들은 절대 쉬지 못한다. 시간 관리는 단순히 하루에 처리해야 할 이런저런 일들을 조정하는 겉핥기 방법이 아니다. 삶 전체를 구조화하고 생활 설계를 관리해 중요한 일에 자원과 에너지를 쓰도록 하는 방법이다.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일에 시간을 덜 쓰도록 삶을 약간 제한하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법이다. 자신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른 채 시간 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시간 관리의 성패는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하는지에 온전히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글로 쓰면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거절하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경계선을 정해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도 좋다. 시간을 관리하는 방식과 성격도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바빠서 괴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고 많은 의미와 책임을 짊어지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다. 이런 유형에 해당하면 겉보기에는 바쁘게 지내는데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지만 정작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처리 못할 수도 있다. 사무실을 깨끗이 정리하고 특정 시간 동안에 방해받지 않고 일을 한다. 이렇게 하면 문득 뭔가 떠올라 주의를 빼앗고 스트레스와 생각 과잉을 유발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불 끄는 사람은 언제나 반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사방에 불을 질러놓고 주로 상황이 위기에 치달았을 때 수많은 일을 한꺼번에 고개를 부리듯 처리한다. 이러한 사람은 번아웃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타인에게 일을 맡기는 법과 중요한 문제와 급한 문제를 구분하는 법을 배우는 게 좋다. 미리 계획을 세워두면 새로운 입력값이 나타날 때마다 이를 탐색하느라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고 빠르게 의사를 결정한 뒤에 정말 중요한 일로 넘어갈 수 있다.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해야 하는지 질문해보자. 급한 일은 즉시 끝내되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이 머리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계속 잔소리를 들어놓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앞서 설명한 방법에서 확신은 얻었겠지만 시간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우선순위를 파악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행동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한 가지 일에 온전히 집중해 그 일을 완료한 뒤에 다음 일을 한다. 업무 흐름을 관리한다. 나의 관심, 시간, 에너지가 이 업무에서 처음으로 어떻게 이 일 저 일 바꿔가면서 하느라 다시 집중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가? 어느 부분에서 시간을 낭비하는지 점검하고 잘 관리할 수 있게 업무 절차를 다듬는다. 시간을 할당하면 이 일 저 일로 빠르게 전환하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지 않을 수 있다. 특정 시간대에 한 가지 업무만 하도록 일정을 잡아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꺼번에 많은 일에 얕게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지금 하는 일에 온전히 몰두해 깊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깊이 있게 일에 몰두하면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훨씬 덜 받는다. 하루를 잘 보낸다는 것은 진정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고 목표에 다가가는데 도움이 되는 일에 시간을 최대한 많이 쏟고 해야만 하는 얕은 업무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일주일 동안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우선순위 중에 어떤 일에 특히 집중하고 싶은지 스스로 질문한다. 매일 하루의 시작과 끝에, 아침과 저녁에 규칙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정한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때를 덜 중요한 얕은 업무 시간으로 할당한다. 이메일에 답장하거나
갑자기 생기는 일을 비롯해 예측할 수 없는 업무를 처리할 때도, 그럴 때도 매일매일 시간을 할당해야 한다. 이 시간을 따로 떼어두면 일이 쌓이지 않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실생활에서 시간을 적절하게 할당한 사람은 대부분 삶에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오히려 삶을 더 생산적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워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일정표는 스스로 통제하도록 도와주는 도구일 뿐 일정표에 지배당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시간 덩어리를 늘렸다 줄이기도 하고 하루를 평가하는 시간도 할당하자. 4장 마음의 기술. 자기 마음을 다루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번 장에서는 이미 불안이 엄습해 위협하는 상황에서 즉시 불안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삶이라는 경직된 시간에 이완되는 시간을 끼워 넣는 방법들이다. 이완은 이 책에 등장하는 다른 기법들과 함께 적용될 때 삶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이러한 주요 이완 기법 또는 수업은 말로 신호를 주어 다음 사항의 인식을 촉진한다. 힘을 빼서 묵직해진 몸, 몸의 온기, 심장 박동, 호흡, 배의 감각, 이마에 느껴지는 서늘함. 규칙적인 자율 이완 훈련이 스트레스와 긴장을 해소하고 그 과정에서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앉거나 누워서 편안한 자세를 취한 다음 느리게 심호흡을 하며 나는 완전히 평온하다 라는 말을 천천히 6번 반복한다. 두 번째 항목인 몸의 온기를 인식하려면 몸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감각에 의식을 집중하자. 그 다음 내 왼쪽 발은 따뜻하다 라는 말을 6번 반복하고 나는 완전히 평온하다 라는 말을 다시 6번 반복한다. 천천히 말하며 감각에 몰입한다. 느리게 호흡하며 몸에 집중한다. 오른쪽 팔, 두 다리, 가슴, 배, 손으로 2번을 반복한다. 매번 나는 완전히 평온하다 라고 6번 말하는 것을 잊지 말자. 훈련을 반복해서 매번 다른 감각에 집중한다. 처음에는 힘 빼기, 다음으로는 온기, 심장 박동을 비롯해 앞서 언급한 6가지의 차례로 인식을 집중한다.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다음과 같이 훈련할 수 있다. 두 팔에 힘을 뺀다. 두 다리에 온기가 느껴진다. 심장 박동이 편안하고 규칙적이다. 호흡이 편안하고 규칙적이다. 배에 긴장이 풀린다. 이마가 기분 좋게 서늘하다. 충분히 시간을 들여 감각에 완전히 몰두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상이 막연하고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다시 감각으로 주의를 돌리자. 평온함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감각을 직접 느끼도록 해야 한다. 평온함은 무슨 색일까? 지금 손가락 아래에서 느껴지는 감촉은 무엇일까? 평온함의 모양, 냄새, 소리는 어떨까? 평온함에 어울리는 행동, 상징, 이야기는 무엇일까? 걱정 미루기는 이건 별게 아니야. 걱정하고 싶은 만큼 걱정해도 돼. 단 지금은 하지 말자 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걱정과 메타 걱정을 모두 해결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은 걱정하는 시간을 따로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걱정 스위치가 켜져서 온갖 것을 생각하며 마음을 졸인다고 해보자. 그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괜찮아. 걱정해도 돼. 어차피 걱정할 거잖아. 하지만 지금은 하지 말자. 나중에 이 문제를 걱정할 시간을 따로 정해야겠어. 내일 아침 10시가 좋겠군. 그 전까지는 단 1초도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거야. 매우 중요하고 생사를 가를 것만 같은 걱정에 사로잡히더라도 괜찮다고. 지금 말고 나중에 걱정하자고. 자신 있게 말하자. 대부분의 걱정은 시간에 민감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 걱정하는 시간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 2가지 기법을 연습하면 몇 가지를 알게 된다. 우선 걱정하기를 미루면 나중엔 그 걱정을 하고 싶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일단 걱정할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나면 단호하게 잘라내야 한다. 내 마음을 목줄 채운 개라고
상상한 다음 현재를 향해 줄을 계속 당겨보자. 오감을 동원하면 현재 순간에 쉽게 집중할 수 있다. 주위를 살피며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가 나는 것들을 3가지씩 찾아보자. 5장, 생각의 기술. 결코 스스로 불안에 빠지지 않을 것. 생각 과잉이라는 퍼즐의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지 않고 생각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효과가 없다. 똑같이 실패를 겪더라도 그 이면에 깔린 생각이 달라지면 그에 따른 감정과 행동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런 생각, 신념, 기대의 근원을 파악하고 자기가 실제로 원하는 감정과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스스로 물어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여러 연구자들이 사회 불안을 겪는 사람들에게 예측했던 인지 왜곡 패턴이 실제로 나타났음을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진 패턴은 지나친 일발화였다. 개인화는 사회활동에 부적응적 평가를 하는 성향의 사람들, 즉 불안이 높은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인지 왜곡이다. 개인화를 하는 사람들은 상황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이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나 무작위로 발생하는 사건과 나 자신 사이에 의미 있는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부정적인 것을 선호하고 긍정적인 것을 외면하는 사고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 경우 100개의 시험 중 1개 떨어지면 나머지 99개는 외면한 채 실패했다 라고 말하며 성공은 운이 좋아서 생긴 요행이다 라고 여긴다. 이러한 인지왜곡은 파국화나 예언적 사고로 이루어져 배우자와 헤어지고 혼자가 되는 결과를 지나치게 많이 생각한다. 이러한 인지왜곡에서 빠져나온 요령은 그 순간에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이다. 행동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행동의 변화를 꾀하려면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즉 행동을 둘러싼 구조뿐 아니라 행동을 뒷받침하는 생각까지 고려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자신의 인식 패턴을 파악하고 모르고 있던 인지 왜곡을 찾아냈다면 축하할 만한 일이다. 절망, 수치심, 조급함에 시달리며 자신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성장하고 변화하려는 정직함과 용기를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전적으로 옳다고 자주 그리고 쉽게 가정한다. 재미있지 않는가? 대개 우리는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에 의문을 품지 않는다. 하지만 생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생각과잉과 스트레스라는 패턴에 가두는 왜곡, 부정확성, 거짓 서술을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감정은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일어난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상황을 보는 방식을 바꾸면 감정도 바뀐다. 속도를 늦추고 주의를 기울이기만 해도 삶의 주도권을 쥐을 기회가 더 많이 생기고 더 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생각을 따라가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면 일단 멈춘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주의를 환기한다. 중립적인 태도로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한 뒤에만 인지 재구성을 시도할 수 있다. 실제로 무엇을 바꿀지 명확하게 파악해야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어떤 왜곡을 하는지에 따라 대안이 결정된다. 부정적 자기대화의 특징은 감정이 담겨있다. 내면 깊이 자리잡은 만성적인 자기대화를 나눌 때는 인지적 대안보다는 감정적 대안이 더 효과적이다. 자기대화 대본은 명상, 시각화, 점진적 근육 이완 훈련을 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 긴장된 순간에 자기만의 주문을 외거나 힘나는 말을 떠올리면서 함께 활용할 수도 있다. 6장, 오늘을 사는 법. 우리가 읽고 살핀 연구와 기술의 목표는 생각 과잉에 빠지는 순간 필요한 몇 가지를 단순한 요령 익히기가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 다시 말해 자기 마음과 정신을 잘 알고 이 둘을 능숙히 다루는 사람, 특유의 침착함과
통제력을 갖고 자신있게 삶을 마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에 짓눌린 사람과 어떤 도전과 긴장을 닥쳐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사람의 진정한 차이는 무엇일까? 모든 것은 태도에 달려있다. 우리는 언제나 더 잘 인식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고 인식의 방향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더 잘 인식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고 인식의 방향도 선택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돌덩이를 미는 것과 같다. 스토아파의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우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명심하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통제력은 떨어진다. 우리는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외부 사건에 계속 집중한다면 결과는 장명하다. 무력감과 그로 인한 불안을 반복해서 경험할 뿐이다. 올바른 태도를 배운다면 역경과 장애를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면 모든 상황을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평가할 수 있다. 내게는 어떤 자원이 있는가? 어떤 것이 잘 되고 있는가?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가?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해결책과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문제를 크게 생각하는 동시에 자신의 문제 해결력을 과소평가한다. 작은 흙더미조차 산으로 여기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자신을 설득한다. 내 손에 쥔 것에는 그렇게 집중한 태도를 염두에 두면서 감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감사하다는 것은 현재 잘 되고 있는 모든 일을 인지하고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한 성향과 반대다. 불안은 늘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산다. 과거에 살며 이미 벌어진 일, 그런 것들을 걱정하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온갖 상상을 하면서 쓸데없이 미래를 떠돈다. 하지만 의식적인 인식과 도움이 되는 행동은 다른 어딘가가 아닌 현재에 존재한다. 바로 지금 벌어지는 일로 인식을 끌어오면 생각과 행위 범위가 좁아진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집중한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각 과잉에서 벗어나는 방법 한 가지는 자신의 행복과 안녕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선택적으로 추가하면 좋을 만한 것이 무엇이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집중하면 일의 핵심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중요한 일을 우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끝없는 가능성과 선택권을 생각하는 것이 현명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런 생각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필요한 것에 집중하면 좋지 않은 변화, 시련, 실망에 직면했을 때 세상이 끝난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필요에 집중하면 어쩔 수 없이 진정한 가치를 생각하게 된다. 전반적인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을 하나 더 소개하겠다. 인간관계에 대한 반추와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 요인이 불안의 주요 원인이라면 필요에 집중함으로써 상황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 사회 교류를 할 때 필요에 집중하는 것이다. 자신의 필요를 분명하게 공유하고 다른 사람이 필요에 귀 기울임으로써 스트레스와 강요 없는 대화가 가능해진다. 그들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비난하거나 회피한 다음 죄책감을 느끼며 변명하는 대신 반추에서 벗어나 거리를 두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각각 살펴보자. 감정 조절의 첫 단계는 여느 명상법과 다르지 않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다. 조용한 가운데 호흡, 몸, 존재를 인식하면서 내면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가만히 자신을 지켜본다. 반추란 무엇일까? 앞에서 이 말을 이미 여러 번 썼지만 이해하기 쉽게 정의하진 않았다. 반추하다는 말의 어원은 꽤 흥미롭다. 이 말은 곱씹다 란 뜻이다. 소의 반추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활동이지만
인간의 반추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경우는 거의 없다. 본질적으로 반추는 생각, 과잉이다. 과거의 나쁜 기억을 자주 끄집어내면 이를 멈추기 위한 첫 단계는 촉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반추의 형태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 기억을 곱씹으며 후회에 잠기는가. 다음으로 애당초 정확하지도 않은 옛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 피곤하게 되새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와 거리를 두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촉발 요인을 접하면 반사적으로 떠올라 저절로 흘러가는 것만 같은 이야기에서 심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 나야 한다. 이전에 살펴본 모든 마음 챙겨 훈련과 마찬가지로 떠오른 생각에 몰입하거나 집착하거나 저항하지 말고 그 생각을 단순히 관찰해야 한다. 거리를 두는 방법 중 하나는 이야기에 이름을 붙이는 라벨링이다. 생각과 감정에 빠져들지 않고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거리가 생긴다. 그러면 난 쓸모없어 라는 말 대신 지금 쓸모없다고 느끼고 있군 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내가 기회를 날려버렸어 라는 말 대신 지금 몹시 아픈 기억을 떠올리고 있어 라고 할 수 있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도 좋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문제 해결인가 반추인가. 있을지 모를 일을 끝없이 추측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뭔가를 하고 구체적인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 질문을 통해 자신이 심리적 되새김질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면 그만 멈추라고 말하자. 반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주의를 기울일 활동에 재빨리 돌입한다. 주의를 다른 곳에 돌려서 반복되는 반추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더 좋다. 딱히 할 일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오감에 집중해보자. 반추하는 지긋지긋한 친구가 다시 찾아와서 당혹스러운 일을 또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말하자. 그런 거 말고 새로운 이야기는 없을까? 지금 당장 내가 실천할 만한 실용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는 없을까? 뇌를 질주하는 생각을 멈춰 세우는 법. 생각 과잉은 특정 사안을 지나치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반추하고 걱정하는 것을 멈출 수 없어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상태를 말한다. 생각 과잉은 여러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생각 과잉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에는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노력할 가치가 없어 환경에서 완전히 없애는 게 가장 좋은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환경을 변경해 스트레스 요인을 없애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 널리 쓰이는 또 다른 기법은 스트레스 일기다. 마지막으로 5, 4, 3, 2, 1 그라운딩 기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공황 발작을 막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5가지의 감각기관을 모두 동원하는 방법이다. 눈으로 볼 수 있는 5가지, 만질 수 있는 4가지, 냄새 맡을 수 있는 3가지, 들을 수 있는 2가지, 맛볼 수 있는 1가지를 찾아보자. 불안을 줄이려면 의식적으로 시간 관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조언하자면 할 일 목록을 정기적으로 만들고 나의 실제 우선순위를 솔직히 반영해 업무 우선순위를 정하며 목표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라. 불안이 극에 달했거나 통제 불능 상태라고 느낄 때가 있다. 이 경우 이미 검증된 몇 가지 기법을 활용해 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수 있다. 첫 번째는 자유를 이완 훈련이다. 두 번째는 유도 심상이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후각과 청각을 비롯해 다양한 감각을 기분 좋게 자극하는 장소를 떠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마지막은 불안이 시작된 듯한 느낌이 들 때 당장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걱정하도록 미래의 어느 시간을 따로 정해놓은 다음 현재에 집중하려고 계속 노력한다. 불안을 많이 유발하는 부정적 사고 패턴에 갇힌 사람들이 많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빠지기 쉬운 인지 왜곡을 파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어떤 상황, 사람, 환경이 특정 사고 패턴을 촉발하는지 초점을 맞추어 보자. 태도와 인식이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마음가짐으로 취해야 할 5가지 태도가 있다. 첫 번째는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태도다. 두 번째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태도다. 세 번째는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집중하는 태도다. 네 번째는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다. 세 번째와 비슷한 맥락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반추는 불안을 키우고
비생산적으로 만드는 생과 과잉이다. 반추 또한 다른 형태의 불안과 마찬가지로 인식과 심리적 거리두기로 해결할 수 있다.